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시고 문건을 좀 읽어보시고 피고인도 이제 고개를 돌려서 문건 내용을 같이 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 사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피고인도 이제 경제 관료 출신이시니까 증인하고 그러면 이 문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습니까? 문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얘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뭐 제가 좀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당시 상황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격이 있었는데 저 때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총리께서도 그러셨겠지만 외환시장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시민과 경제나 시장에 미칠 충격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확인을 해봤던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선포 때부터 10분 단위로 10원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환율이요. 그래서 제가 저 당시는 뭐 제가 반대를 했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적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거보다는 밖에 외환시장 상황에 제가 집중이 돼 있어서 몸은 뭐 저기 있었지만 생각은 모두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총리께 무슨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지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말씀 중인데도 전화로 F4A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거는 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조치가 시급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뭐 CCTV에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끝나자마자 빨리 나가거든요.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밖에 시장 안정조치만 하겠다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첨언을 해드리면 저 상황에 대한 어떤 저의 인식이나 집중도가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을 하지 않았고 밖의 상황에 집중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건을 그러면 지금 기억은 어떻습니까? 문건을 접견실에서 본 기억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나는데요. 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의아해서 저도 이제 아까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많이 좀 뭐랄까요, 파편화돼 있고 불완전한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시는 저는 외환시장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보는 듯한 모습은 있지만 제가 저 집중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건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입법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의는 뭐 경제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물질적으로는? 네, 학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이 아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법을 안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제 기억으로는 저 내용을 인지를 했던 거는 우리 간부의 말밑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비비나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좀 이 예산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저 내용을 재판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시 대적견실 상황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엄 상황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대적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집중할 당시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경우에는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다는 상황을 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저는 안에 앉아 있지만 그 부분이
저로서는 저도 평생 경제 관료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당시에 충격적이었고 그 부분이 제가 뭐 당시에는 뭐 사표를 쓰겠다고 나중에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어떤 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최대한 대통령 하시는 거를 만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면 적어도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치나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우리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질문하시죠. 장 생각하고 장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뭐 국무위원들한테 뭐 지시사항을 좀 얘기를 하고 뭐 하다라고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좀 신속하게 해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건의를 하신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상황에서 저는 좀 그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 피고인에게 총리께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좀 대신 가주셔야겠다 당분간 이렇게 지시라는 거는 들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저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씀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리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